이민수의 경제토크, 시장에 대한 카리스마 또 독보적인 시야를 가지고 계신 김기수 대표님과 반도체 얘기, 트럼프 시대 얘기를 하겠습니다. 트럼프 시대, 일단 뭐 수혜주는 우리가 따로 얘기하더라도 뭐 2차 전지가 어쨌든 확인해야 될 악재들이 있고 전반적으로 반도체도 부담스러운 섹터인 거죠. 반도체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원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제 뭐 반도체 칩스법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네. 보조금을 뭐 주니 안 주니 네. 뭐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 보조금 안 주기는 참 어려울 텐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주요 무역 수지 적자 국가 중에 8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한 2,794억 달러고 한국이 514억 달러. 거기에 자동차, 우리나라 자동차와 이 반도체 비중이 크죠. 그렇죠. 네. 뭐 비중으로 보면 2차 전지는 아직은 뭐 저 네. 좀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나 이 반도체 쪽은 나름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다가 이제 반도체 산업 자체도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주가 보시면 아시잖아요. 7월 10일부터 삼성전자를 죽으라고 외인들이 매도를 하는데 반도체 소부장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같은 날 오늘 자사주 매입 사실 금요일 날 그것도 참 이상하죠, 그죠? 금요일 날 안 끝나고 반도체 삼성전자 7, 8% 올려놓고 자사 그러니까요. 자사주 10조 매입한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산 외국인들은 몰랐을까? 그건 정상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러니 개인 투자가들만 그러니까요. 당하는 시장 흐름 이런 거부터 주가가 3% 올랐다면 네, 그럴 수 반등으로 있어요. 왔다 그죠? 예. 근데 이런 정말 그런 시총의 몸뚱이를 7%를 미친 듯이 올려놓고 공시낸다? 네. 그러니까요. 야, 정말 너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늘 월요일인데 음. 자사주 매입 효과 때문에 5%대, 6%대 올랐잖아요. 네. 추가적으로. 네. 그런데 이오 테크닉스 10% 넘게 빠져, 테크닝 13% 빠져. 그죠? 반도체 소부장이 다 마이너스 쪽이 되게 많습니다. 이건 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삼성전자가 반등했다고 반도체 섹터에 온기가 붙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업황 흐름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단 그 얘기 맞아 조금 더 하면 예.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소각권은 어쨌든 그렇게 삼성전자를 돌릴 수 있을 만한 시장을 돌릴 수 있을 만한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단기적인 하락을 저지하는 정도는 본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이제 그 5만 원도 깨지고 49,900원까지 내려갔었나요? 그러니까. 선물 옵션 만기 네. 그 타이밍에 그 이제 너무 88,000원, 89,000원에서 5만 원을 깨는 데까지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자사주 매입한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일부 반등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 관세 부과가 제가 이제 매번 이야기하는데 네. 관세 부과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보편적 관세 10% 20%를 부과하니까 중국 60%보다 적어서 중국보다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중간재 그리고 자본재가 중국에 7, 80% 수출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관세로 인해서 중국의 수출이 막히게 되면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이 막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가 안 좋은 부분 이것까지 수출이 안 좋은 부분도 우리 시장에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 대중 고관세 부과 재현할 경우에는 IT 세트의 생산기지 탈중국화와 또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둔화가 너무나 자명한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뭐예요? IT 지금 수요 시장도 안 좋아서 지금 LG노텍 주가 보고 삼성전기 주가 보면 나락이에요, 나락.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과 같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 반도체 업황이 쉽게 되돌아 나오기가 쉽지 않죠. 네. 그럼 다시 이제 업황 얘기로 갈게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이제 새로운 사이클에 그죠? 예. 접어들었고 그걸 이제 AI가 뒷받침하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갑자기 지난번 뭐 모건스탠리 보고서도 해가지고 갑자기 반도체 겨울론하면서 지금 이제 업황에 대한 걱정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업황은 이 대표님 보시기에는 내년 업황 안 좋아요? 반도체 꺾인 거예요? 저는 안 좋다고 예.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HBM 쪽, 그 AI 쪽에서 나름 그 뭐 공급 과잉이다라고 지금 논란이 지금 조금 붙었잖아요. 제일 네. 좋은 부분에서. 근데 레거시 반도체 레거시도 아니고. 이쪽은
이미 PC나 이 그렇지. 모바일 이쪽에서 수요 부진이 먼저 일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중국 기업들 이 증설로 인해서 디램 부분에 있어서의 가격 부분이 많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세계 반도체 시장 성장률 전망으로 보게 되면 2024년이 뭐 17.4% 그런데 2027년에는 마이너스까지 돈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2024년 초가 단기 꼭지고 그러면서 하향 곡선을 탈 것이다라는 쪽이고 AI 반도체도 2024년, 2025년 뭐 성장은 계속을 해도 성장률은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우리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하니 많이 뭐 딸리셨잖아요. 아니 대한민국 1등 그리고 글로벌 시장 디램 반도체 1위인 삼성전자가 그러게요. 하이닉스도 통과한 기술을 그러게요. 그죠? 이거 못하고 통과 못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실은 이재용 그 회장이 어디 들어가 가지고 몇 년 동안 있었던 여건도 있었죠. 그러니까 기술을 못 따라오는 거 분명하니까 약세인 거 분명한 거죠. 그죠? 거기에 이제 이 파운드리 쪽도 그렇죠. 뭐 TSMC 뭐 어떻게 쫓아간다고 쫓아간다 하는데 쫓아가지를 못하고 있고 쫓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뭐. 수율이 낮아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R&D 투자라도 지금 TSMC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하고 있어서 뭐 향후 2, 3년 있다가 TSMC를 잡을 기술이 어떻게 좀 나올까 하는 기대가 있잖아요. R&D 투자가 더 높다면. 그렇죠. 네. 근데 지금 TSMC보다도 R&D 투자가 적습니다. 규모가.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중국의 메모리 업체의 몸집 부풀리기. SMIC가 올해 1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대만 UMC를 제치고 처음으로 3위에 진출하고 거기에 창신 메모리 있죠.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이 메모리 반도체 빅3를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이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자급자족을 하는 흐름 부분들을 가고 있고 뭐 AI 그 반도체 칩은 아직 기술력이 못 따라온다고 하지만 이 우리 구형 반도체 쪽에서는 자꾸 잠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관세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흐름이 진행되면 우리나라 수출, 중국 쪽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런 흐름들까지를 감안하면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 또 하나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 TSMC나 엔비디아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연구직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일주일 뭐 몇십 시간을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주 52시간에 딱 묶여져 있잖아요. 그죠? 탄력 근무가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뭐 한마디로 말하면 TSMC나 엔비디아는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연구할 수 있는데 우리는 불이 꺼져버려 있으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다 영향이 지금 미쳐지고 있다 산업에.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꺼내 보면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성장하기 쉽지 못한 흐름들이 계속 놓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하나 이야기하면 대만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 반도체 관련해서 보조금 지급하면서 국가 기관 산업에 힘을 싣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대기업 지원이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발목 잡혀서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우리 반도체 산업이 아시겠죠? 네. 그런 얘기 하다 보면 또 뭐 김 대표님이나 나나 한 사람 중에 국회로 가야 되니까 쉽지 않은 얘기고 삼성전자의 어떤 위기 이게 한국의 사실은 총체적인 어려움이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삼성전자 그렇다고 치고 SK 하이닉스로만 보면 한익만 보면 사실 뭐 만년 이유에서 그죠. HBM을 어떤 이유로든 하면서 투자해서 그게 뭐 삼성전자에서 온 연구원이들 어쨌든 간에 그죠. 팩트로에서 AI 시대 엔비디아와 결합해 가지고 HBM의 주도권을 꽉 잡은 거잖아요. 그죠. 실적도 뭐 역대급으로 나오고. 그러면 지금은 당장 좀 흔들리지만 하이닉스의 미래는 여전히 밝은 것이 아니냐.
밝아도 혹은 아니냐. 네. 야, 그렇죠. 이제 이 HBM 쪽에 뭐 지금 하이닉스가 16단 개발을 하고 있고 3조는 아직 8단, 12단도 공급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기술을 우위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도 레거시 반도체 쪽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HBM 비중이 크지 않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21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고 그러면서 지금 블랙겔과 관련된 뭐 노이즈가 좀 노이즈가 또 나오고 나왔대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실적 발표 전에 좀 하락을 시킬 의도가 좀 있는 거죠. 그런 그 타이밍 정도가 하이닉스가 한 15만 원 근처 들어온다면 오히려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닉스도 HBM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레거시 부진의 영향을 받겠죠. 받죠. 예, 예. 그래도 HBM 쪽으로의 견고한 입지가 지금 확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익도 그게 반영이 되는 거니까 예. 그죠. 포션은 작지만 이익률은 높을 거란 예, 말이에요. 그죠. 그죠. 네, 엔비디아와 연동된 노이즈를 지나고 나면 17만 원이네 지금. 얼마? 15만 원, 16만 원 그 내외. 그러니까 한 하루 정도만 더 내려오면 가격 매력이 있다. 가격 매력이 충분히 있다. 그런데 이제 15만 원에서 20만 원 이제 박스권 등락을 그렇죠. 좀 하면서 네. 움직이다가 또 저는 AI는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삼성전자,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했고 예. 그러면 이제 소부장 얘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네. 그죠? 사실은 소부장들이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뭐 HBM과 관련된 딴에는 뭐 한빛 반도체를 비롯해 가지고 그죠? 기대감도 있고 사실 주가도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예. 최근에는 뭐 사실 별로 관심이 없는 그죠? 예. 일년 내려가는 이런 거고요. 한빛 반도체 이스페타시스는 뭐 게다가 뭐 유상증자까지요. 유증하고 무슨 뭐 M&A 시장의 신뢰를 거기다 뭐또 난데없이 뭐 2차전지 쪽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완전히 뭐 그냥 시장의 신뢰를 확 네. 사실 그 전에 이스페타시스 전망들 좋았거든요. 좋았습니다. 사실 소부장 쪽은 지금 몇 개 종목에 추려져 있어요.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뭐 HPSP 몇 개잖아요, 네. 그죠? 이런 것도 확 내려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소부장 딱에 다 제대로 오는 거 없어요, 그죠? 그럼 소부장은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 특히 이제 주식을 오래 네.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음. 싶은 게 삼성전자가 계속 내려오는 걸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7월 11일부터 계속해서 3월 옵션 만기까지 18조를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러면 대장이 못 가고 있는데 그렇죠. 반도체 소부장이 어떻게 갑니까? 그렇죠. 그죠? 그리고 주식에서 가장 안 좋은 게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한미반도체가 올라가고 테크닉이 올라가면서 AI 쪽으로 올라가니까 이후에는 반도체도 좋아질 거다 하면서 반도체 소부장을 많이 샀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실질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AI 쪽은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게 안 나오잖아요. 삼성 계열 전공정 이런 것도 예. 기대는 있었지만 사실 투자가 안 됐죠. 그러니까 네. 어떤 섹터가 올라갈 땐 항상 그 시장의 대장을 보고 그 대장주를 못 사면 그 하이브리는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지금도 소부장은 쉽게 반등하기가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참고로 제가 하나씩 이제 실적이 딱 생각나는 게 보게 되면 주성 엔지니어링은 그래도 시가총액 대비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어요. 예. 반대로 원익 IPS 같은 경우에 실적이 엄청나게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죠? 안 좋게 나온 뭐 적자에서 소폭 플러스이긴 한데 뭐 그런데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 올해 120억 뭐 130억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반도체가 지금 막 성장을 막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개별 기업마다의 실적과 성장 흐름을 좀 보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렇죠. 전부 다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네. 기업마다의 실적을 보고 그렇죠. 체크를 해야지. 그나마 올해 반도체 부분 삼성전자도 2, 4분기까지는 실적 괜찮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이 안 좋은 소부장이라면 앞으로 업황이 안 좋을 때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쉽게 들어가는 것은 네. 저는 반대합니다. 물론 소부장 가운데 그 기업 가운데 나는 이 기업을 확실하게 알아. 시장이 네. 모르는 걸 알고 있어. 이러면 가는 거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 사실은 업황을 따르잖아요. 그죠? 예. 용 빼는 재주 있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업황을 보고 대장주가 먼저 가고 그게 대장주가 뭐 불을 뿜고 뭐 에너지가 살아 있을 때 그 밑단을 보는 거죠. 예. 그죠? 지금은 이렇게 결국 물 들어오는 업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게 또 이제 하나 지표로 말해주는 게 9월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이
감소를 했어요. 그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3%.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산이 증가하다가 감소로 전환됐고 이게 14개월 만에 감소를 한 겁니다. 이게 이런 상황 감소 한 달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다가 감소를 했고 거기에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반도체 수출 중에서 대중하권 수출 비중이 자꾸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게 중국의 이 창신 메모리나 뭐 이런 쪽 부분에 있어서의 여파가 있는 거죠. 그게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반도체 업황은 쉽지 않다. 지금은 그죠. 어려운 네. 상황이고 소부장 그러니까 뭐 말할 거 없고 그나마 어쨌든 가격 매력이나 트레이딩이나 이런 걸 따진다면 SK 하이닉스 쪽으로 그죠. 좀 힘을 모으죠. 그렇게. 그러게요. 아이고 뭐 사실은 우리 산업에서 반도체, 자동차, 뭐 2차 전지 이런 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쪽이 다들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또 구체적인 얘기 이런 걸로 가는데 뭐 그러면 또 담론이 되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자동차 하나까지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네네. 사실 트럼프 일기 때 그 무역 분쟁의 대표적 피해가 자동차였거든요. 그 미국 자동차 무역 적자 가운데 한국의 비중이 24%입니다. 무지 많은 거죠. 그죠? 일본하고 독일 뭐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 면에서 크기 때문에 그 영향을 요번에도 좀 받아서 현대차 기아가 월봉까지 깨면서까지 거의 많이 내려온 부분이에요. 오늘 좀 뭐 4, 5% 반등을 했지만 그래서 자동차는 그런데 특히 이제 기아처럼 멕시코 공장 멕시코도 타겟 아닙니까? 트럼프의 중국하고 멕시코 이제 그런 여파를 받았는데 저는 자동차 쪽은 이런 관세에 대한 영향 부분은 거의 좀 받지 않았느냐 반도체에 비해서. 그러니까 영향이 하락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네, 많이 반영됐다. 네, 많이 반영됐다. 그래서 반도체 쪽은 조금 더 하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피해 규모는 자동차가 더 클 수 있지만 이 기아나 현대차 그리고 또 이런 부품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모습이 좀 나온다. 왜냐하면 그 관세에 대한 영향 부분을 메꿀 수 있는 체력을 현대기아는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 트럼프 2.0 시대 반도체 흐름들 살펴봤습니다. 김기수 대표님 함께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